안녕하세요. 더워지는 날씨, 지친 마음에 잠시 시원한 감동 한 잔 드리고 싶은 감동 열차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 당신의 가슴을 두드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 남자들은 화장이나 하고 약해 빠졌잖아. 홍대의 거리에서 취한 러시아 남자가 제 남자친구를 보며 비웃었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제 남자친구가 다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일어난 일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었어요. 사실 저는 러시아 여자예요.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까지 러시아 남자들과만 연애해왔거든요. 강하고 남성적인 러시아 남자들 말이에요. 그런 제가 왜 한국 남자와 사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홍대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강한 남자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러시아에서 겪었던 두 번의 충격적인 연애 실패담과 한국에서 만난 진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날 밤의 놀라운 반전까지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진짜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러시아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연애 경험들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혹시 러시아 남자들이 정말 로맨틱하고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3번의 연애를 통해 깨달은 건 정말 충격적이었고, 결국 저는 완전히 다른 나라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 이름은 나타샤고 28살이에요.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대형 IT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에요. 아버지는 예전에 군인이셨고 지금은 퇴역하셔서 국영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세요. 어머니는 전형적인 러시아 여성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전념하고 계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성격이었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지금 회사에 입사해서 벌써 5년째 다니고 있어요.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제법 넓고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거나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평소에는 독서나 요가를 즐겨해요. 성격은 활발하면서도 꼼꼼한 편이고 일에서는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사생활에서는 자유로운 걸 추구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로 만난 남자는 알렉세이였어요. 30살의 전직 군인으로 지금은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키가 185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의 갈색 머리,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거든요.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외투를 벗겨주는 모습이 완전 신사 같았어요. 처음 몇 번의 데이트는 정말 로맨틱했어요. 꽃도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에도 데려가주고 항상 내가 널 지켜주겠다라고 말해줬거든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고 설렐 수가 없었어요. 러시아 남자의 강인함과 남성미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그런데 사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하고 데이트 장소로 나갔는데 화장을 대충 하고 나갔거든요. 알렉세이를 만나자마자 그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나타샤, 오늘 왜 이렇게 대충 나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늦잠 자서 급하게 나왔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남자 앞에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나오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실례 아니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제대로 준비하고 다시 나와라고 하면서 정말로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화장을 안 했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남자가 어디 있나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렉세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저를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건 좋았는데 그 내용이 문제였어요. 내 여자는 집에서 기다려야 해.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들어야 예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심인 걸 알게 되었어요. 결정타는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로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알렉세이가 야근, 여자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일 그만두고 나랑 결혼 준비나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하고 커리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 일도 중요해요. 저한테는 꿈이 있거든요 라고 말했더니 알렉세이가 차갑게 웃으면서 너는 내 소유물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소유물이라니요? 저는 독립적인 한 사람인데 소유물이라고 말하다니. 그날 바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두 번째 남자는 드미트리였어요. 32살의 사업가로 첫 번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도 잘 받았고 처음에는 정말 신사적이고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매너도 완벽하고 대화도 재미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여성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로맨틱하게 구애하더라고요. 알렉세이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라서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양 있고 현대적인 남자니까 저를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정말 좋았어요. 제 의견도 존중해주는 것 같았고 제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아름다워요. 서구적인 페미니즘에 물들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있는 여자가 남자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좋지 않아요. 밤늦게 친구들과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약을 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극단적인 사건은 제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을 때 일어났어요. 기뻐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성공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의 균형이 깨져요. 라고 말하면서 승진을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과인데 포기하라니요. 저는 제 커리어가 중요해요. 당신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여자는 남자 뒤에서 내조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앞서 나가면 매력이 없어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도 바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두 번의 실패 후에 저는 정말 지쳤어요. 혹시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원했을 뿐인데요. 친구들에게 나는 이제 남자는 만나지 않을 거야. 결혼도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했어요. 어머니는 나타샤, 그러면 안 된다. 여자는 결혼해야 행복해진다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런 남자들과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연애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세 번째 남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연애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세 번째 남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요. 바로 한국 남자였거든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직원들과 일하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준이라는 30살 개발자와 자주 소통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기했어요. 첫 화상회의에서 민준을 봤을 때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러시아 남자들처럼 체격이 크지도 않고 목소리도 부드러웠거든요.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민준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은 회의에서 여자 의견을 대충 듣고 넘어가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준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회의 후에 따로 메시지를 보내서 오늘 나타샤 씨 아이디어 덕분에 프로젝트가 한 단계 발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민준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업무 관련 채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일상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 하는 말들이 정말 신선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야근을 한다고 했을 때 민준이 몸 관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여자가 야근한다고 하면 일 그만두라거나 여자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말했는데 민준은 오히려 걱정해주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또 다른 날에는 민준이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오늘 저녁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파스타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요리는 절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남자는 직접 요리를 하다니요.
게다가 자랑스럽게 사진까지 보내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에 몇 편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드라마 속 남자들이 여자에게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더라고요. 꽃도 사주고, 아플 때 간병해주고, 심지어 요리까지 해주는 장면들을 보면서 설마 저런 남자가 진짜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준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드라마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하소연했을 때 민준이 힘드시겠어요. 잠깐이라도 쉬시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어보세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은 여자가 힘들다고 하면 약하다거나 참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준은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민준과의 대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메시지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은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게 궁금해했어요. 러시아는 정말 추울 텐데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든지 러시아 전통 음식 중에 뭘 가장 좋아하세요? 같은 질문들을 했어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놀랐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민준은 진짜로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답하면 정말 흥미롭네요 라거나 그런 문화가 있다니 멋지네요 라고 반응해 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리더로 선발되었다고 했을 때 민준의 반응이었어요. 와, 정말 축하드려요. 나타샤 씨 능력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성공 거두실 거예요 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은 제가 승진한다고 하면 시기하거나 불편해했는데 민준은 정말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연애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다짐했는데 또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다니요. 어느 날 민준이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네요. 나타샤 씨 덕분에 정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맛있는 곳들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민준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궁금했어요. 혹시 정말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남자들이 있을까? 민준은 정말 온라인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일까? 마침 회사에서 한국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한 출장이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동료들은 나타샤,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해?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어요. 출장이 확정되고 민준에게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이 정말 기뻤어요. 정말요? 한국에 오신다고요? 너무 좋네요.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은 이런 제안을 잘 안 하는데 민준은 자연스럽게 제안해주는 거예요. 한국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설렜어요. 동시에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민준도 실제로 만나면 러시아 남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까? 온라인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대되었어요. 만약 민준이 정말 온라인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라면? 만약 한국 남자들이 정말 러시아 남자들과 다르다면? 그렇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11시간의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민준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온라인에서 보여준 그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멀리서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바로 민준이었어요. 화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민준이 제가 나오자마자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나타샤 씨. 긴 비행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공항에 마중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민준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끌고 있던 캐리어를 보더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주었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 민준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혹시 배고프시면 맛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시차 적응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신경 써주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은 보통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주는 정말 제 컨디션을 먼저 걱정해주는 거예요. 다음날 첫 번째 데이트를 했어요. 민준이 한국의 전통적인 식당으로 데려가 줬는데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이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주고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민준 씨,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편하게 드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보통 여자가 이런 걸 다 해주는데 민주는 정말 자연스럽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할 때도 제가 지갑을 꺼내려고 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계산을 해주었어요. 전혀 억지스럽지 않고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해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식사 후에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도 민준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옷에 흘렸거든요. 러시아 남자들 같으면 조심하지라고 말했을 텐데 민준은 바로 휴지를 가져다 주면서 괜찮으세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실까요? 라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은 정말 온라인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실제로는 더 좋았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에 감기에 걸렸어요. 한국의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서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더라고요. 민준에게 오늘은 좀 아픈 것 같아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되어서 민준이 호텔로 찾아온 거예요. 손에 죽이랑 약을 들고서 많이 아프세요? 죽 끓여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에서 드미트리가 제가 독감에 걸렸을 때 과장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민준은 정말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온 거예요. 민준 씨,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라고 말했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돌봐줘야죠.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이런 거 안 해줘요? 라고 되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자가 아파도 참아야 한다고 해요 라고 대답했더니 민준이 그게 이상한 거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 사랑의 기본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민준이 하루 종일 저를 간병해줬어요.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고 미음도 먹여주고 심지어 이마에 열을 재주기까지 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준은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틀 후에 감기가 완전히 나았어요. 민준 덕분이었죠. 이제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더니 민준이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한국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홍대에 가서 놀기로 했어요. 한국의 젊은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클럽에서 나와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취한 러시아 관광객 2명이 나타났어요. 러시아어로 러시아 여자네. 이쁘다. 우리랑 놀자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민준 씨, 그냥 가요. 괜히 시비 걸지 말아요라고 말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이 취하면 정말 무서거든요. 민준도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민준이 조용히 저를 뒤로 보호하면서 죄송하지만 가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이 뭐야? 한국 남자가 뭐라고 해? 하면서 민준 어깨를 밀기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화장이나 하고 약하잖아. 라고 비웃으면서 계속 도발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민준이 다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러시아 남자가 민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민준이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한 거예요. 왼팔로 상대 주먹을 막으면서 동시에 오른손으로 명치에 정확한 한 방을 날렸어요. 첫 번째 남자가 하면서 바로 주저앉았어요.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비려고 하는 순간 민준이 뒤돌면서 정확한 옆차기를 날렸어요. 그 남자도 벽에 부딪히면서 아야 하고 주저앉더라고요. 총 5초도 안 걸렸어요. 2명의 러시아 남자가 바닥에 앉아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부드럽고 자상했던 민준이 순식간에 2명을 제압하다니요. 민준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다치셨나요? 괜찮으시면 가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서로 부축하면서 황급히 사라졌어요. 민준 씨, 어떻게 이렇게 강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민준이 말 안 했나요? 5살 때부터 태권도 배웠어요 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항상 주먹부터 불끈 쥐고 소리부터 질렀는데 민주는 진짜 강한데도 늘 조용하고 신사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남자다움이구나 싶었어요.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절대 안 싸워요. 하지만 나타샤를 지켜야 할 때는 달라요라고 말하는 민준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러시아에서 만난 남자들은 겉으로만 강한 척했는데 민준은 진짜 강한데도 겸손하고 자상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남자다움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리 지르고 주먹 휘두르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필요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게 진짜 강함이었던 거예요. 민준과 함께 보낸 일주일이 정말 꿈 같았어요.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한국 남자, 아니 민준이라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남자와도 달랐어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자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제 민준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는 확신이었어요. 러시아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정말 멍했어요. 모스크바의 일상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대화하는데도 자꾸 민준과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친구들이 나타샤, 한국 어땠어? 재미있었어. 라고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민준과의 시차였어요. 러시아와 한국은 시간 차이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대화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민준은 여전히 잘 도착하셨나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걱정해 주었고, 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민준에게 말하고 싶어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민준이 화상통화를 제안했어요. 나타샤,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화상통화를 하면서 민준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그리웠던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민준 씨도 저 생각 많이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매 순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더 이상 러시아에서 혼자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비자 문제, 언어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한국 남자랑 사귀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한국 남자. 나타샤, 너 정신이 나갔니? 한국 남자들은 약하다던데 너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 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더 심했어요. 한국 남자, 화장하고 여자 같은 놈들 말이야? 내 딸이 그런 남자와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러시아에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외국 남자를 만나야 하느냐고 계속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민준의 진짜 모습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민준은 정말 강해요. 홍대에서 러시아 남자 2명을 혼자서 제압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마. 한국 남자가 러시아 남자를 이길 수 있을 리 없어라고 하시면서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정말 강해요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버지는 나타샤가 사랑에 빠져서 과장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믿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도 한국 남자들은 화장하고 여자 같다고 하던데 라고 편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민준에게 부탁했어요. 민준 씨, 저희 부모님이 한국 남자들을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민준이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편 민준도 한국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화상통화에서 나타샤, 우리 어머니께서 러시아는 너무 멀다고 걱정하세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나타샤가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2달 정도 고민하던 중에 민준이 깜짝 제안을 했어요. 나타샤, 제가 러시아에 가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까지 와서 부모님께 인사하겠다니요. 민준 씨, 러시아 겨울은 정말 추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까다로우셔서 라고 걱정했더니 괜찮아요. 나타샤를 정말 사랑하니까 부모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준이 러시아어를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어도 어려운데 러시아어까지 배우겠다고 하다니요. 얼마나 배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아직 기초적인 것만요. 하지만 인사말이랑 간단한 표현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석 달 후에 민준이 정말로 러시아에 왔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민준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오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와, 정말 춥네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정말 긴장됐어요. 아버지가 딱딱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딸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조금 놀라신 표정으로 오, 러시아어를 할 줄 아네 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아직 서툽니다만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러시아어로 대답하니까 아버지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머니가 무거운 장보기 짐을 들고 계실 때 아버지를 포함한 남자 가족들은 아무도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보통 그런 일을 여자가 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준만 즉시 달려가서 어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짐을 받아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하셨는데 민준이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도와드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민준, 남자가 그런 일까지 할 필요는 없어라고 하셨는데 민준이 한국에서는 가족을 도우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나타샤, 민준이라는 청년이 생각보다 괜찮네. 진짜 남자는 힘센 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였어요. 민준이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구하는 자리에서였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완벽한 러시아어로 부모님, 나타샤를 평생 사랑하고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딸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석 달 만에 이렇게 완벽한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다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밤 새벽까지 러시아어를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민준, 너는 정말 특별한 청년이구나. 내 딸을 부탁한다라고 하시면서 민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민준, 우리 딸 잘 부탁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민준이 저를 바라보면서 나타샤, 저와 결혼해주세요. 한국에서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라고 프러포즈했어요. 저는 너무 감동해서 울면서 네 라고 대답했어요. 1년 후 저는 정말로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비자 준비부터 한국어 공부까지 정말 복잡했지만 민준이 모든 걸 도와줬어요. 한국에 와서 새로운 IT 회사에도 취업했고 민준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꿈 같아요. 러시아에서 2번의 실패한 연애를 겪으면서 진짜 좋은 남자는 없나 보다라고 절망했었는데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다니요. 민준과 살면서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이 아침을 준비해주고 저녁에 집에 오면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같이 한국 여러 곳을 여행 다니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서로를 정말 존중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 부러워해요. 나타샤가 정말 좋은 남자 만났구나.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겉으로만 강한 게 아니라 진짜 강하고 따뜻한 남자를 만났어라고 대답해요. 지금도 가끔 러시아의 옛 남자친구들 생각이 나요. 알렉세이, 드미트리 모두 나름대로는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화적 한계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 거였겠죠. 결국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문화는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민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남자다움은 폭력이나 지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돌보는 마음이라는 것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